아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조목조목 짚으신 인사 중에 많은 인사들이 빠져 있는데요. 그 중에 빠져 있는 한 인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표창장 장관님 많이 보셨죠? 당군 이래 최고 수익률을 화천대유에 안겨준 바로 그 수익 구조를 설계한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군 이래 최고 수익률을 안겨준 전대 미문의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분노와 좌절 그리고 허탈감에 빠져 계십니다. PPT 열어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4천억을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 행운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화천대유라는 회사입니다. 이 화천대유의 의미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화천대유와 그 종속회사의 배당금과 분양 이익을 합치면 수익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분명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천하를 하늘의 도움으로 얻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얻었다는 것이 이번 게이트의 문제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특검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질문 드릴 것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뭐였었냐면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랑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한 지 5달 만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 화천대유를 고발한 지 10일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랑 별개로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기업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남시를 통해서 하실 의향가 있으신지를 여쭈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박한수 간사님의 질문에 없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수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행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을 거고 행안부 차원에서의 수사 감사 내용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하실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거죠? 예, 수사의 결과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PPT 열어주시죠. 2018년도였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때 장관님 이재명 지사와 경선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그 당시는 대장지구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 환수 계획을 발표했을 때 개발 이익 중에 1,822억을 성남시 인구 96만 명에게 18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선거 이후에 지역도 여전히 경기도에 사시고 또 지적 내용을 보시면은 장관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문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예, 이후에 특별하게 뭐 살펴본 건 없습니다. 아니,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제가 어떤 공약을 내거나 저랑 경쟁 상대에 있던 사람의 공약의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했었다라 그러면 사실 그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보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보셨다라고 하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정말 A4 용지가 작은 게 아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조목조목 짚으신 인사 중에 많은 인사들이 빠져 있는데요. 그 중에 빠져 있는 한 인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표창장 장관님 많이 보셨죠? 예, 행정안전부에서 준 네. 표창장입니다. 그런데 이 표창장의 수혜자가 당군 이래 최고 수익률을 화천대유에 안겨준 바로 그 수익 구조를 설계한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방 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대한 표창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적 조사를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꼬박 4일 동안 엄청난 실랑이를 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간신히 받을 수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안 주시려고 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공적조사 내용을 봤습니다. 봤더니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로 공원 조성이라는 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상을 수여할 때만 하더라도 공원은 개발에 착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오른쪽 박스에 있는 시민들에게 기부를 환원했다라는 부분도 현실상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5년 이상이면 대통령과 총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8년을 재직했거든요. 그런데 일선 주무관과 팀장급 실무자들이 받는 장관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PPT 보시죠. 근데 이 장관 표창을 받은 67명 중에서 유동규 본부장을 제외한 66명 전원이 실무자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총리 표창에 비해서 장관 표창은 공개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게 성남 도시개발 상임이사 채용 시에도 채용 응시 조건 5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경력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마지막 한 조건을 맞춥니다. 그 한 조건이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서 임명권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장관님, 아까 감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는데 저는 이 게이트를 떠나서요. 공개적으로 알기 힘든 임명권자의 특별한 사유로 임명이 되고 66명 전원이 실무자인 상에 유일하게 임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가지고 허위 사실로 장관 표창을 받고 이렇게 이 공적조사 내용도 행안부에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고 지금 저는 행정 감시 기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와 무관하게 지금 1년에 생긴 이 문제들을 짚고 행안부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장관 표창이 잘못됐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장관 표창은 당시에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이라는 그 표창의 항목으로 표창을 했었고요. 2018년에 이 포상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 평가를 받은 가 내지 나 등급을 받은 공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해라 라는 걸 시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도에서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겠죠. 경기도에서 또한 시군구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기도가 취합해서 저희 행안부에 올리면 저희 행안부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문제제기 위해서 확인해 봤더니 형식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표창의 문제점은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표창이 문제가 없는 상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법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가 내지 나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 관련자를 추천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하게 되는 거지 그 공정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거나 또 실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 이영호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창의 요건은 가 내지 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만약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그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 하면 그 안에서 그 공공기관 안에서 누구를 주냐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영호님 수고하셨습니다.